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뭘 보고 판단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저기 제곱에 있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줬고 보통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일반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인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기만 큰 글씨로 색볼펜 처리한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근을 구하는데 크게 근의 종류가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저기 이제 숫자가 주어졌다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x의 해를 구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뭐 이렇게 숫자가 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써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계산하다 보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분모가 2거나 이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냥 예를 든 거지 꼭 이런 숫자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핵심은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글씨를 보셔야 돼요. 루트 안에 5라는 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루트 안에 0이라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5라는 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있는 얘는 근이 두 개인 상태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근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이 있는데 여쭤봅시다. 2는 실수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실수인가요? 실수죠. 음의 실수. 그럼 루트 5는 실수인가요? 루트 5 실수죠. 실수의 범위가 크게 두 종류 아니었나요?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무리수는 보통 분수로 표현이 안 돼서 루트가 씌워지는 숫자. 일반적으로는. 그럼 루트 5는 무리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가 맞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한 숫자고 얘도 그렇다는 얘기죠.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숫자이기 때문에 둘 다 실수입니다. 그럼 둘 다 실수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해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요. 실수의 해, 실수의 근 줄여서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고 얘처럼 루트 안에 0이 들어가게 되면 루트 0이 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하나인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을 더하고 빼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이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죠. 이 근이 두 개 겹쳐서 나오는 걸 무슨 근이라고 그러죠? 중근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긴 해. 서로 같은 두 실근. 근데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 뿐이지 실제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주 쓰이죠. 중근. 근이 겹칩니다. 알고 보니 같은 게 두 번 나왔어요 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는 얘는 이런 숫자가 있나요? 루트 마이너스 5가 뭐예요?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어떤 숫자라는 뜻이네? 개념적으로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그런 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3 때는 얘가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중3 넘어가서 바로 여러분이 다 맞기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를 하다 보면 복소수를 배우게 되고 그때는 이게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다시 배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긴 해. 아니 중3 때는 근이 아예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이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없다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실수가 다잖아요. 실수 범위가 다예요. 근데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 수를 만족하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실수 범위에는 없어요. 실수는 0, 양 이렇게 세 종류를 갖는데 음을 제곱해도 음이 나오지 않고 0을 제곱해도 음이 나오지 않고 양을 제곱해도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3까지 배우는 실수 범위 안에서는 제곱해서 음이 되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해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결론은 맨 위에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근의 개수는 2개가 되고 중근, 근의 개수는 1개가 되고 해가 없다, 근의 개수가 0개가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로 본다면, 근의 개수로 본다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근의 개수를 구분하는 세 종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저 식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글로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는 식,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이거 좀 기니까 줄여서 보통 대문자 D라고 써요.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인데 그냥 판별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라고 쓰게 되고 그래서 판별식이 뭐랑 비교하게 되냐면 0과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0보다 크게 되면 아까 말한 1번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게 되면 그때는 중근 이거 중요한 조건이 되죠. 중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이때는 세 번째 개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 개수는 0개가 된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그래서 쟤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쓴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언제는 그러면 근의 공식 자체를 다 쓰는 거고 언제는 그럼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만 쓰는 겁니까? 그러면 근을 구해라. 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근의 공식을 다 쓰셔야죠. 근데 근이 알고 싶은 건 아니야. 근이 뭐냐라고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근이 몇 개입니까? 근의 개수만 판단할 때는 이 식을 다 계산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만 판단해도 충분히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저번에 저희가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프라임 플러스 c는 0에서 알고 보니 이 b가 짝수였던 거죠. 그럼 근의 공식 중에도 짝수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라고 쓰게 되고 b가 아니고 b의 반의 부호반대예요. 책에는 이걸 b'이라 한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b'을 처리했는데 그럼 또 새로 공식 하나 더 배우는 듯한 좀 묘한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b의 이게 짝수면 b 짝수의 반의 부호 반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서 b제곱이 아니고 이 반 2분의 b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짝수의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근의 공식의 모양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얘도 판별식인가요? 얘도 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판별식이 됩니까? 그러면 네, 판별식이 됩니다. 어째서? 얘랑 숫자가 다르지 않나요? b의 제곱이 아닌 2분의 b의 제곱 4ac가 아닌 그냥 마이너스 ac인데 숫자가 다를 텐데 이거를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크기가 다른데 이거를 저렇게 그냥 퉁쳐서 판별식이라고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얘는 d를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보통 4분의 d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b제곱 나누는데 그 b제곱을 2의 제곱인 4로 나누고 4ac에서 이 4가 없어졌다는 뜻은 이것도 4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판별식 자체를 4로 나눈 식인데 이게 저기 숫자랑 크기가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앞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그럼 그 양수를 4로 나눠도 양수인 판별식을 4로 나눠도 양수인가요? 양수잖아요.
앞에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에요. 0일 때는 중근을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0인 값을 4로 나눠도 0인가요? 네, 0이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가 되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 음수인 판별식을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수죠. 음수로 4를 나눠도 어차피 음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판별식은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음이 중요한 겁니다. 0보다 크냐, 같냐, 작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양을 4로 나눠도 양이고 0을 4로 나눠도 양이고 음을 4로 나눠도 양이라는 뜻은 그냥 판별식일 때도 판별식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되지만 4분의 d 판별식 4로 나눈 이 짝수의 판별식도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구조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똑같아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그냥 짝수가 아니면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이라는 일반 판별식을 쓰시면 되고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인데 지금 내가 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이 아닌 판별식이 필요할 때는 이 짝수의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중근이냐, 그 다음에 근이 없냐를 판단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계산 짧게 하는 게 간단하게 더 낫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되도록이면 저거보다는 이쪽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걸 써도 물론 답이 나와요. 좀 숫자가 크겠죠. 숫자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 근데 이거를 4로 나눈 값이니까 훨씬 더 이게 숫자 개념도 단순하고 깔끔할 거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자, 그럼 필수예제 1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다음 보기의 2차 방정식 중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구하시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판별식을 안 배웠다면 서로 두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기억에 있는 문제도 첫 번째는 인수분해 일시도 하겠죠. 2차 방정식의 모든 시작은 인수분해니까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됩니다.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우리가 판별식을 몰랐다면 이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x는 근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의 2분의 2 곱하기 1분의 b의 부호 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5. 그럼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근이 없구나. 얘는 서로 다른 두실근이 아닌 근이 없는 케이스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이 몇 개인지 개수만 판단하면 이거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이게 중요한가요? 분모 2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얘만 잘 판단하는 얘기지. 그게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큽니까? 또는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큽니까? 이걸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억. 판별식만 합시다. 이건 짝수가 아니니까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5.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는 근의 개수가 0개다가 되죠.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얘는 0개다가 되고 얘는 좀 짝수네요. 그럼 4분의 d를 씁시다. 4분의 d 1차항 개수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1 곱하기 c 9. 그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9네요. 9 빼기 9 0이네. 판별식이 0이 됐네요. 중근을 갖습니다. 근의 개수가 1개죠. 2개는 아닙니다. 디귿? 디귿은 x 앞에 개수 홀수니까 그냥 판별식. 마이너스 7의 반의 제곱. 죄송해요. 네. 그냥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양수일 테고 음과 음을 곱하면 양이죠. 그럼 양과 양을 더하면 양인 건 확실하겠네요. 얼마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의 개수는 2개. 판별식 0보다 크므로 근의 개수가 2개.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조건. 리을. 근데 그냥 판별식.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얘도 양, 곱하면 얘도 양. 양과 양을 더하면 어차피 양. 얘도 2개. 미음. 그래서 미음은 전개해야죠. 지금 모양상 일반형이 아니니까 x제곱 플러스 6x인데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플러스 2x. 그때 상수항 9, 오른쪽에 9 지워지면 0. 이건 사실 딱 봐도 일단 0이라는 근을 갖잖아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은 당연히 7근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0 말고 또 다른 근 하나 더 가질 텐데 그래도 지금처럼 배운 대로 해보면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x 앞이 짝수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지금 0인 상태죠. 그럼 1의 제곱 1 빼기 0 양수. 얘도 근이 2개. 비읍.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분수를 끼고 판별 쓰기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미리 3, 6, 12의 최종 배수인 12를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12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됐고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가 4죠?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이고 1의 제곱 1 빼기 4 음수네요. 얘는 근이 없다 0개. 이렇게 골라내시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정리해서 여기 아까 정리한 거고 여기 지금 책에 여기 있네요. 네. 판별식을 쓰다 보니까 크게는 세 종류인데 어쨌든 근이 존재할 조건을 보니까 얘는 한 개든 두 개든 근이 존재하잖아요. 근이 존재할 조건은 판별식이 D라고 쓸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근이 존재한다 혹은 실근이 존재 실제로 근이 존재한다 말할 수 있고 이거 반대 조건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근이 존재한다 혹은 실근이 존재할 조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하시고 근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구분하시면 돼요. 네, 1-1번 해볼까요? 다음 중 잘 읽어야 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중근처럼 보이는데 끊어진 거죠. 다음 중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 결론은 판별식이 또는 4분의 d 걔가 음수인 걸 찾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건 딱 봐도 해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x로 묶이잖아요. x-3 인수분해하면 근이 0과 3 두 개 근을 가질 테니까 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딱 인수분해 되는 거면 좋은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얼른 뭐 해보시면 되죠? 2번 같은 거 판별식 써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 AC 이렇게 되죠. 그럼 4, 46에 1을 곱하면 32 이게 음수네요. 네, 이게 2번이 네,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고 3번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아직 물론 여러분 요령이 붙을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야 여기는 C값이 알고 보니 음수예요. 제가 음수예요. 그럼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유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어차피 B제곱은 0 이상의 양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A값은 양수라는 가정이에요. 보통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를 많이 두니까.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C가 음수야. 그럼 이건 양과 음을 곱하면 음이 되고 음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이 되겠죠.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양입니다. 그럼 얘처럼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데 뒤에는 상수항이 음수네요? 그럼 보나마나 판별식은 0보다 큰 겁니다.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식 구조상. 그럼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근데 상수항이 음수? 이건 판별식 써봐도 당연히 양수일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근데 이런 건 해봐야죠. 근데 그냥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소수가 처리하기 좀 불편하니까 10을 곱해봅시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지만 그게 눈에 안 보였다면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마이너스 6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1 마이너스 3 제곱 9 9 빼기 9 0 중근 그렇죠? 어쨌든 근은 존재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항상 그렇다. 필수예제 2번 문제. 다음 2차 반응식이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원래 사실 이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만 풀면 나머지 하나는 약간 감각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해보면 이래요. 일단 1번부터 서로 다른 두 근, 근데 x 앞의 개수가 지금 짝수가 아니죠? 그럼 그냥 판별식. 왜 판별식이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조건을 구하라는 뜻이지 그 근이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근의 형태나 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판별식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근의 공식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2K.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면 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2K 마이너스 8K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가변 1차 분홍식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8K 남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오는 거죠. 1차 분홍식 풀이 방법은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x 앞에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는데 나눌 때 음수로 나눴으니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약분되고 k가 남고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고 약분하면 음수만 없어지고 네, k는 8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 중근이잖아요. 중근이려면 판별식이 0과 같으면 되는데 우리 아까 판별 쓰는 식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판별식이었고 계산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정리한 게. 그럼 판별식 0과 같다는 뜻은 9-8K가 이번에는 0과 같으면 되고 간단한 방정식 K값은 8분의 9가 되면 중근을 갖게 된다가 되고 근이 없다? 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판별식이었다. 9-8K.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된다. 아까 좀 넘어가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었더니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네, 이렇게 아까 이 부동호의 반대 방향. 하나만 풀면 나머지 하나는 뭐 나머지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서 식을 따라 쓰고 부동호 방향이나 등호만 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네,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 자,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포인트를 잘 짚으라고 그랬죠.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의 형태,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중근이냐, 근이 없냐, 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럼 그냥 통합해서 판별식을 쓰려고 했더니 x 앞에 개수가 짝수네요. 4분의 1을 쑤시다. 그럼 반의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생략하고 a 이차계수 곱하기 이제 상수항인데 상수항은 여기가 제곱항 얘가 x에 대한 1창 그럼 x 없으면 그 항이 몇 개든 간에 다 상수입니다. 상수항이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가 필요하겠죠. 일단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럼 판별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 다시 정리하면 6 마이너스 k. 자, 이게 판별식이었죠. 그럼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인 6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되고 2번 중근 판별식인 6 마이너스 k가 0이면 되는 거고 3번 근이 없다 판별식인 6 마이너스 k가 음수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부터 넘어가면 k값은 6이면 중근.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죠.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음수로 나눴으니 부동은 당연히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음수로 나누면 k, 음수로 나누면 6, k는 6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뭐 똑같은데 부동호 방향만 반대였잖아요. 이렇게 봤던 거니까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네, k, 부동호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답은 이렇게 세 종류. k가 6보다 작으면 두근, 6이면 중근, 6보다 크면 근이 없다가 성립하겠죠. 어디 빈 자리에 있거나 포스트잇 뭐 이런 것들 필요하면 따로 좀 써놓도록 하시고 아니면 빈 공간을 좀 적당히 만드시고
거기다 좀 잘 써놓으세요. 제목은 근과 계수의 관계. 물론 지금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니까 이 앞에 2차 방정식에 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자, 식을 써볼게요. 보통 2차 방정식 쓰면 쓸 거 없으면 이거 쓰죠? 2차식. 는영 처리하면 2차 방정식. 자리 없어서 일로 갈게요. 이쪽으로. 이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x값 알파, x값 베타를 근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뭡니까? 그러면 알파는 일단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한 번씩은 봤던 기호예요. 베타는 이렇게 마치 대문자를 쓰되 대문자 B를 쓰는데 약간 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태.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떤 애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어쨌든 꼬리가 좀 나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는데 읽을 때는 얘를 알파, 얘를 베타. 보통 고등교과 과정상 뭐 알파, 베타, 감마까지 워낙 많이 쓰는데 지금은 감마는 안 쓰니까 뭐 이런 게 나중에 감마가 돼요. 이런 모양. 알자에 소문자 알자에 약간 가운데 여기 요 공간을 좀 벌려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제 감마인데 이건 지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왜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보통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인 A, B, C는 A, B, C, D 이런 걸 언제 많이 쓰냐면 보통은 방정식 처리할 때는 개수 위주로 많이 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하죠. 해와 근을 구할 때 숫자로 정의된 게 아니고 해와 근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얘네들처럼 일반화된 뭔가 기호가 필요한데 똑같이 A, B, C를 쓰게 되면 개수랑 겹쳐 보이잖아요. 얘를 좀 구분하고 싶은 거죠. 알파벳 소문자는 방정식의 개수나 상수 위주로 쓰는 거라면 해나 근은 얘랑 좀 분리해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대문자를 쓰자니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뭘로 쓸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스 소문자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걸로 써요. 근데 이건 아직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되고 일단 얘네들 위주로. 근은 보통 그리스 소문자, 개수는 알파벳 소문자. 보통 이렇게 쓰기를 많이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그냥 문자를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두 개 알파, 베타라는 이런 근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봐드릴게요. 어떤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정식이 x의 값이 1과 x의 값을 2를 근으로 가져. 그럼 저렇게 1과 2를 근으로 가지려면 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x값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1, x값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2의 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정식 꼴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0이 되는 값 1, 이게 0이 되는 값 2 이렇게 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네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 식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얘가 0이 되는 값 알파, 얘가 0이 되는 값 베타를 근으로 갖겠죠.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제곱 앞에 A가 붙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제곱 앞에 1인데요. 쟤는 A고 여기다 A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값 1과 X값 2를 근으로 가져요. 그럼 X-1, X-2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제곱값이 꼭 1이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1일 수도 있잖아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만 가지고 식을 만들려면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 알려져 있으면 그 알려져 있는 개수를
앞에다 곱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놔야 돼요. 자, 근데 어차피 A가 큰 의미를 가지는 않아요. 근데 A를 두고 계산하려면 분배도 귀찮고 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봅시다. 좀 더 간단하게. 그럼 얘를 A로 나누게 되면 A가 지워지고 이걸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X가 나오고, 베타는 개수입니다. 여기는 근이지만 X 앞에 붙으면 개수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요. 는 0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동량 처리되지 않을까요? X 앞에 개수, 얘도 X 앞에 개수. 그럼 묶으면 X제곱, 얘도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개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괜찮나요? 왜 이렇게 써지는지 알겠어요? 네. 뒤에는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꼴로 써지겠죠? 자, 좌변은 똑같이 A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앞에 개수 B가 A로 나눠지는 겁니다. A분의 BX 플러스 상수항 C를 A로 나누게 되면 안 나눠지면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쓰면 되죠. A분의 0, C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좀 전에 그냥 숫자로 예를 들은 거. X값 1과 2를 근으로 가죠. 그 X제곱의 개수가 1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X제곱 개수가 1이며 1과 2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1, X-2의 인수를 가지며 제곱 앞에 1이 곱해져 있다. 됐죠? 그럼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그럼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테고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나오죠. 얘가 원래 여기 썼던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근을 1, 2를 갖게 만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고, 결국은 얘랑 얘랑은 알고 보면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결국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은 거예요. 표기가 약간 다르게 됐지만 알고 보면 두는 서로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를 비교합니다. 둘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인 A분의 B랑 여기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절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여기 음수가 붙어서 마이너스 AB랑 A분의 B랑 같을 테고, 요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알파 베타는 여기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항 A분의 C랑 같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쓰세요, 지금.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거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승주? 이거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목적이 있잖아요? 왜 배우는지? 뭐일까? 어차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네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거 왜 배우는 걸 것 같아요?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나마 수영이가 저 제목을 보고 뭔가 유추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의도에 맞게 설명드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 존재하고 그 2개를 내가 만약 알파 베타라고 정의한다면 이게 답이에요.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 굳이 근이 얼마인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이 계수들,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의 숫자, 얘네를 잘 끌어다 붙이면 두 근의 합 정도는
근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두 근을 곱한 거죠. 두 근의 곱 정도는 근을 몰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간단히 구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의 합, 근의 곱, 혹은 그걸 이용한 약간의 변형된 과 합, 직접적으로 곱, 아니면 그 합곱을 이용한 변형된 값 정도는 근을 몰라도 계수를 통해서 충분히 그 값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게 목적성이에요. 근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x-1, x-2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얘 해를 구해보면 해가 얼마죠? 1과 2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근을 알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왜 구해놨냐면 검산용이에요.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살짝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게 원래는 근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서 3이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두 근의 합 정도는 근을 구하지 않고 여기는 이 공식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계수, 지금 이 계수가 누구죠?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3, C 값은 2라고 써져 있죠. 그 계수를 통해서 저 공식에 적용하면 두 근의 합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서 온 거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차항 계수분의 B 1차항 계수 3 이렇게 나와요. 두 근의 곱, 지금 두 근을 구해놨죠. 우리는 1과 2 곱하면 답이 2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A분의 C 2차항 계수 1분의 상수항 2 약분하면 2 맞네요. 그럼 이거 워낙 쉬웠으니까 방정이잖아. 쉬웠으니까 우리가 단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요? 만약 방정식이 이랬다면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실제로 이 근을 구하려면 이 짓을 해야 돼요.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5에 12를 더하면 37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원래는 이 복잡한 근들을 더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더해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7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7. 그럼 둘을 더하면 플러스 루트 37 마이너스 루트 37은 지워지고 6분의 마이너스 10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네요. 그렇게 나와서 복잡하게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면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5 잠깐만요. 여기 5구나. 미안합니다. 5였어요. 네,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합은 그나마 할만하죠. 근데 곱은 좀 짜증나요. 이걸 계산하려면 이번에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6분의 5 플러스 루트 37 곱하기 6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7. 그럼 분모는 66, 36이 되고 분자는 합차가 돼요. 5의 제곱 25 마이너스 루트 37의 제곱 37. 그럼 36분의 마이너스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이 공식 보세요.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2차항 계수 3 상수항 마이너스 1 답이 바로 나오네. 이런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실제로 복잡한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합, 근의 곱 정도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의 목적이에요.
근 없이 합곱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예, 근데 선생님 합곱 말고 딴 걸 물어보면 딴 거 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책에서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라고 이제 문제 주어져요. 문제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죠. 근 없이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5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만약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뭐예요? 이게 분배하면 원래는 이렇게 된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를 구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죠. 또 여러분들은 빠르게 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합곱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합곱으로. 그럼 알파 베타 겹쳐 보이는데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알파 두 개 베타 하나에서 알파 베타 하나씩 빼내면 알파 남고 얘는 베타 하나 남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합과 곱을 곱하라는 얘기죠. 합은 3분의 5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돼요. 혹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 방식을 모르게 되면 그 복잡한 루트를 포함한 복잡한 분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복잡한 거를. 근데 이걸 알면 좀 더 쉽게 통분해야 되질 것 같은데 분수의 덧셈. 그럼 일반적으로 통분이죠. 통분은 두 개의 분모를 곱한 것 알파 베타분의 여기 있는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고 여기 있는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죠.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분모는 알아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분자는 모르겠는데 합과 곱은 아는데 제곱의 합을 모르네? 이때 뭐가 쓰이죠? 이거 앞에서 배우신 곱셈 공식 변형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잖아요. 3분의 5의 제곱 9분의 25 마이너스 2 곱하기 곱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9분의 25 더하기 3분의 2 그럼 9분의 25 더하기 9분의 3분의 1을 통분하게 되면 9분의 4가 되나요? 아니 3이 되죠. 6이 되죠. 9분의 6 더하면 9분의 31 여기 9분의 31이 들어가요. 이거 계산하는 뜻이군요. 분모가 좀 보기 안 좋죠? 분모에 3만 곱하면 돼요. 그럼 분자도 3을 곱하겠죠? 그럼 얘는 약분되고 분모에 마이너스 하나 남고 이거 약분하면 3이 남아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3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자고 이 근과 계수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물론 중학교 때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라 미리 이렇게 선점해 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 문제까지는 고민하지 마시더라도 일단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그들의 합이나 그들의 곱은 충분히 계수만 가져도 구할 수 있다. 저 공식을 가끔씩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게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아까 말한 이게 되는 거죠. 보세요. 보시면 이래요. 이거 좀 전에 했던 거. 선생님, 만약 2차 방정식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걔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원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 이런 인수분해를 거치겠죠. 그 인수분해를 분배해서 항으로 2차식을 완벽히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물론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뭘로 처리한 거냐면 1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이게 책에 있잖아요.
어떤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 있을 때 그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작성법은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작성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가 뭐예요? 그러면 x제곱 이걸 한글로 써드리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됩니다. 이게 여러분 책이 어디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만약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근을 가지며 제곱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지고 아까 잠깐 썼던 그 공식이죠. 여기 이 내용이요. 저기 써지게 되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고 이거 책 옆에다 이걸 좀 써놓으세요. a 가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뭐죠? 얘를 분배한 겁니다. 얘를 분배하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 밑에다가 다시 이 옆에다가 밑에다가 다시 a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글로 기억하면 좀 이건 곱셈이에요. 네, 한글로 기억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서 저렇게 써드렸어요. 분배하는 과정을 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책에다 보면 전 문제. 저 저기 밑에 있는 연습해 볼게요. 두 근이 2와 3이에요. 그럼 여기를 메꿔 수 있어요. x제곱. 두 근의 합. 5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5x. 두 근의 곱. 플러스 6. 0. 근데 그 앞에, 제곱 앞에 5가 곱해졌답니다. 그럼 여기다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곱에서 5라고 했더니 여기다 5만 딸랑 곱하시면 이거는 개념상 맞지 않는 거죠. 곱해지는 제곱의 개수는 이 가로 전체 분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5를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식 전체에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쳐야 돼요. 정답은 5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30은 0. 이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도 바보도 아니고 선생님 5로 약분이 돼요. 약분은 왜 하니? 제곱 앞에 계속 5를 무조건 만들려고 붙여놓은 건데 그것도 약분하면 어떡해?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문제 원하는 바대로 쓰면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죠. 뭐 다른 거 연습. 그럼 이게 복잡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x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이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이 뭡니까? 를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 왜 자꾸 이거를 자꾸 강조해서 이 식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걸로 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봐봐 얘들아 얘는 x가 근이 네모와 세모야. 저게 뭐냐면 x가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 세모는 0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간단히 말하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해란 말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쟤도 이 꼴을 따라서 움직이려면 얘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러면 x 마이너스 근 전부 다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분배하면 굉장히 까다롭잖아.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식이 항상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 방식을 가장 잘 마무리 정리한 게 이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생략하고 이 구조대로 가면 아까 그렇게 풀면 분배하느라 굉장히 번거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x제곱 두근의 합 두근을 더하면 뒤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떨어져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근의 합 2 근데 그 2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뒤에는 상수항은 두근의 곱 이거 곱하라는 얘기는 이 공식 쓰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쓰라는 얘기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저 a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쓰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1의 제곱 1 뒤에는 루트 2의 제곱 2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아까 좀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이 전체식에 제곱 앞에 계속 1을 곱한다. 근데 1은 곱하나 만하니까 네, 이게 최종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꼭 네, 참 알파벳 쓰면 이 공식이고 걔를 풀어서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2번 개념은 만약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 이건 뭐 너무 이것도 너무 쉬운 내용이죠. 중근을 갖는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근은 근이 겹치는 거죠. x값 2를 중근으로 가져요. 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인수분해가 x-2가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요. 거듭제곱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x값 2를 중근으로 간다? 아, 2를 근으로 갖는 인수가 제곱 처리됐구나. 완전 제곱식이구나. 다만 이제 문제에서 뭐 시키는 게 있겠죠. x제곱에 계속 중근이 2라고 해서 제곱계수가 결정된 건 아니니까. x제곱계수가 3이며 x값 2를 중근으로 갖는 식. 그러면 이렇게 중근 두 개를 갖되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 식 전체 이렇게 3이 붙겠죠. 그 구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중근이 알파이며 x제곱계수가 a다. 그러면 근을 알파로 가지려면 x-알파로 인수를 갖되 중근 같은 인수가 두 번 완전 제곱식. 근데 그 앞에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앞에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 내용이라 자, 필수의 3번 문제를 좀 정리해 볼게요. 두근이 마이너스 1과 5이며 x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책들에 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x 반대부 x 마이너스 근 이런 식인데 그 앞에 제곱계수 1이니까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 방식을 쓴다. x제곱계수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할 테고 두근을 더해라. 4 합은 4 곱은 마이너스 5 쓸 때는 합의 부호 반대를 x 앞에 계수를 쓰고 곱 숫자 자체를 상수원으로 쓰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얘도 제곱계수는 나중에 붙입시다. 얘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럼 위에 있는 거 하나 생략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7 부호 반대 플러스 7x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로 오죠? 둘을 곱하면 플러스 12 그게 는 0. 근데 제곱 앞에 2면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식 전체에다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분배하면 2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중근이 3이고 3을 중근으로 가지며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중근 3 가지려면 x-3의 인수를 가지되 중근 두 번 겹친다. 완전 제곱식. 근데 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으려면 이 완전 제곱식 앞에 마이너스 1을 붙여라. 이렇게. 그럼 보기 좋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3의 제곱은 0. 자, 근데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선생님 제곱 앞에 음수? 등식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더 보기 좋은데? 둘은 같은 식 아닙니까? 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쓰면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1 나오잖아요. 지금 제곱 앞의 계수를 마이너스 1로 강제로 만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보다 밑에 게 더 보기가 편하고 계산하기도 쉽겠죠. 근데 조건이 달려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쓴다. 분배해야 됩니까? 굳이 뭐
뭐 필요한 분배하는데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분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3-1과 밑에 있는 3-2 지금 해보세요. 네. 하다는 활용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뭐 큰 도움은 안 되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 읽고 미지수 세우고 방정식 구한 다음에 답을 구해라. 이런 문제라 읽어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예요. 이런 거. 자, 다음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라고 줬는데 예전에 설화중학교에서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한 4, 5년 전에 출제됐었는데 이걸 안 줬어요. 중3 문제인데 중3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20개일 때 이 N각형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사실 모르면 그냥 때려 맞춰도 되는데 이제 가끔 고지식한 친구들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가 봐 하고 뭐 포기하고 나중에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되면 때려 맞추면 되죠 뭐. 근데 사실 때려 맞출 식도 모르니까 그 친구는 그나마 못 풀었던 건데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좀 그때 이게 오답이 좀 몇 번 나왔었어요. 조공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공식이 안 나와도 유도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되잖아. 오각형. 오각형의 대각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 왜 5개?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꼭지점 총 5개 중에 자기 빼고 양쪽 옆으로 그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고 변이 되기 때문에 그 3개 빼고 그럼 얘 5-3개 얘도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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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5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중복 2번 발생하네요. 2로 나눈다. 뭐 이런 구조로 푸는 거다 보니까 풀다 보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이고 그 개수만큼 꼭점 개수만큼 그을 수 있고 2번씩 중복되니까 이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었고 걔가 20개더라. 곱하죠? 그럼 n제곱 n 곱하기 n-3은 40인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문제 나오면 풀이법을 모르니까 때려 맞추죠. 이 숫자랑 이 숫자 차이는 차이가 3이 나는 두 자연수예요. 차이가 3이 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40이 되는 걸 적당히 짜맞추는 거죠. 하다 보니까 뭐가 적당하다 판단된다면 8과 5가 적당하다 판단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팔각형이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2차 방식 배웠으니까 이거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분배합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그리고 는영꼴로 보통 방정식 해를 구하기 때문에 40을 넘겨요. 이렇게. 그럼 2차 방정식에 n값 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하겠죠. 먼저는 인수분해입니다.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 문제는 다각형을 구하라는 얘기는 n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n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죠. 해 구하시오 이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해를 구하려면 근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이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근해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해 직접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찾아내야 돼요. 인수분해 되더라는 얘기죠. 곱해서 마이너스 40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8과 플러스 5 곱하면 마이너스 40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n 빼기 8 곱하기 n 플러스 5 0 그럼 둘을 곱해서 0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 n값은 8 그게 아니면 이게 0이 되는 값 n값은 마이너스 5 근데 이건 각형이잖아요. 마이너스 5각형이 어딨나요? 그럴 리 없으니까 정답은 팔각형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때려 맞췄던 식을 이제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안 하고도 저는 이게 적당히 때려 맞춰주지던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걸 알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합니까? 그냥 때려 맞추는 게 더 쉬우면 그걸로 하면 돼요.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배운 걸 활용해 본다는 뜻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본 겁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연속하는 두 홀수 그럼 숫자는 2개 근데 연속하는 두 홀수의 관계는 하나가 n 나머지 하나는 n 플러스 2 뭐 이런 거잖아요. 숫자의 관계 2식 차이 나니까
그럼 두 개를 곱했더니 195. 문제에서는 원래 이걸 원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195의 약수 중에 차이가 2 나는 약수 두 개 찾으라는 얘기죠. 잘 모르겠으면 소인수분해 해보면 됩니다. 5로 5, 3, 15, 5, 9, 45. 아직은 이만큼 차이 안 나죠? 3으로 나눌 수 있네요. 13. 이제 차이 나네요. 3, 5, 15, 13. 이만큼 차이 나죠. 그럼 15와 13의 곱이며 부가 틀리네요.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로 가야지만 2가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n 플러스 15, n 마이너스 13. 0이 되네요. 그럼 n 값은 앞에 게 0이 되는 n 값, 마이너스 15. 뒷게 0이 되는 n 값, 13. 네. 홀수의 지금 음의 홀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의 홀수겠죠. 두 개를 곱해서 양수 115가 나오려면 양수 값을 선택해야 되죠. 13. 얘는 13, 얘는 15. 이렇게. 따라서 두 홀수는 13과 15. 두 개 모두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식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사탕 165개 남김없이 학생들을 똑같이 나눠주려 해요.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학생 수를 x라고 둡시다. 근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어. 그러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 이걸 흔히 말하는 1인당 받는 개수. 그럼 1인당 받는 개수는 전체 사탕 개수를 뭐로 나누면? 사람 인원수인 자연수 x로 나누게 되면 1인당 받는 사탕 개수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 사탕이 100개야. 근데 사람이 5명 있네? 그럼 1인당 20개 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 계산법이니까 이 식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1인당 받는 사탕 개수예요. 근데 그 개수는 학생 수 x보다 4만큼 작다. 이걸 풀려면 양변에 x를 곱해야 되겠네요.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그럼 좌변은 165,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이항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5는 0 이렇게 되죠. 물론 얘도 짜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짜맞추면 됩니다. 이걸 x로 묶이거든요. x 마이너스 4. 이 x와 이 x 마이너스 4는 4만큼 차이 나는 두 자연수예요. 4만큼 차이 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165가 되는 걸 찾아도 괜찮아. 어차피 이건 자연수니까. 사람 수라.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럼 165의 약수 중에 음수, 둘의 약수의 차이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아야 돼요. 5로 나눠봅시다. 5, 35, 5, 35. 아직 4만큼 차이 안 나죠? 3으로 나누면 11. 이게 4만큼 차이 나네요. 3, 5, 15, 11. 4만큼 차이 나죠. 15와 11의 곱인데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 중에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어느 한쪽에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줘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x-15, x 플러스 11,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x값은 15 또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람 수를 찾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1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네, 15명이 정답이더라. 우리 반 학생 수는 15명이었다. 네, 이 식을 여러분이 못 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하는 방식이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고, 적당히 짜맞춰도 괜찮긴 한다. 상관은 없다. 숫자 4만큼 차이 나는 자연수 2개 곱해서 165인 걸 찾아라. 알고 보니 이렇더라. 15와 15와 11의 곱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x는 15. 그러면 저대로 11이 되는 거니까 x는 15명이 정답이 이렇게 짜맞춰도 되는데, 매번 짜맞출 수는 없고, 이게 지금은 자연수라 그렇지 가끔 나중에 보면 자연수가 아닌 답도 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짜맞춰서 푸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네, 갔다 오세요. 이거는 보시면 식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식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되자면 t가 뭔지, t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높이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이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높이는 마이너스 5 시간 초죠, 초. 거기에 제곱 플러스 25 곱하기 초.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t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높이가 나오면 이 좌변에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물로켓의 높이가 30m가 될 때니까 이게 30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항을 합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2차 함계수 1창 상수항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근데 딱 봐도 5로 나눠지죠. 그냥 푸는 것보다 5로 나누는 게 낫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우리가 많이 하던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t 하나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것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는 t-2 t-3 0 따라서 t값은 2 또는 3. 이게 무슨 말일까? 2초 후와 3초 후에 물로켓 높이가 30m에 도달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 나오지? 물로켓은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물체,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받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30m가 되는 높이가 있을 테고 처음에 30m 도달할 때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그럼 3초는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두 번째로 30m에 도달하는 게 3초 후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으로 오란 말이 있죠. 처음으로 30m에 도달하는 거니까 정답은 2초 후만 정답이에요. 30m에 도달하는 거면 두 개 다 되는데 처음으로 오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2초 후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졌다? 뭘 해석할까? 이건 뭐를 의미하는 바죠? 높이가 얼마더라? 0이더라. 그럼 이것만 바꿔 쓰면 되네. 높이가 0이더라. 쭉 바꿔 쓰면 되죠. 이항을 합시다. 5t제곱 마이너스 25t 0. 왜 자꾸 이항하죠? 제곱 앞에 있는 것은 음순위가 보기 안 좋아서. 양들 5로 나눕시다. 5로 나눌 수 있는 등식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항이 2개짜리잖아요. 항 2개 인수분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면 보통 공통인수로 묶는 거니까 이걸 t로 묶을 수 있어요. t 2개, 얘 t 하나. t 빼내면 얘는 t 하나 남고 저기는 t 빼면 마이너스 5만 남죠. 이렇게. 그럼 2개를 곱해서 얘랑 뒤에 있는 얘를 곱해서 0 된 거니까 앞에 게 0이 되거나 뒷게 0이 되거나 따라서 t값은 0 또는 5.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0m일 때는 출발한 지 0초 또는 그게 아니면 5초 후. 근데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쏘아 올린 후에 몇 초입니까는 0초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0초? 안 쏘아 올렸으니까 지면에 붙어 있는 거죠, 로켓이. 시간이 안 갔으니까. 지면에 붙어 있다가 쏘아 올리고 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유도상 이게 아니고 이거겠죠. 정답은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도형 문제인데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 가능해요. 가루가 이만큼 줄이고 세로를 4만큼, 가루를 이만큼 늘리고 세로를 4만큼 줄였더니 직사각형 넓이가 72가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처음 정사각형은 이거겠죠. 이게 처음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한 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한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새롭게 구하는 직사각형은 이게 내가 지금 새롭게 구한 직사각형이죠. 이 넓이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넓이. 근데 저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2겠죠. x에서 이만큼 늘렸으니까. 세로는 x-4네요.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를 곱합시다. 는 얼마? 72. 어떻게 풀죠? 곱해서 72가 되는 걸 우리 찾는 2차 방식의 풀이법은 없었어요. 분배해서 는형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분배 x제곱 분배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분배 마이너스 8 얘가 1로 넘으면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0. 근데 찾아야죠. 80의 약수 중에 차이가 2 나는 숫자 두 개를 찾아야 돼요. 누구 있을까요?
모르겠으면 해봐. 80. 2로 나누면 40. 아직 차이 2 안 나죠? 2, 4, 10, 20. 아직 차이 2 안 나죠? 2, 10. 됐네요. 2를 3번 곱하면 8, 10. 딱 차이 2 나잖아요. 아, 10과 8이었구나. 근데 곱해서 음수,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숫자 두 개 중에 큰 쪽에 음수, 작은 쪽에 플러스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x-10, x 플러스 8로 인수분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따라서 x값은 앞에 거 10 또는 뒤 거 마이너스 8. 근데 한 변 길이가 마이너스 8일 리는 없잖아요.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있던 한 변 길이는 10cm가 정답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식 만드는 것만 신경 쓰면 풀이법은 대부분 인수분해 되는 게 위주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인수분해 안 되는데 해를 그냥 혹시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고요.